그러면 그 이쌤은 어떤 그 네, 사례들이 저는 있어요? 사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자료를 갖고 오진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례를 그냥 말씀으로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고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PD를 준비하는 방송사 PD 쪽. PD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게 워낙 또 문이 좁다 보니까 이제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PD를 준비하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다 보니까 글솜씨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여자분이시기도 하고 전공이 또 관련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글솜씨가 좋은데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기획 이번에 라인 자소서를 썼었는데 라인의 이제 기획 전략기획 부분 자소서인데 거기는 자기소개서가 한 항목이더라고요. 네, 네. 한 항목이어서 항목을 보면 네 제목이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보통 이제 뭐 라인이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런 그 회사들이 네, 네. IT 회사들이 굉장히 이런 유형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많이 오픈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 일반 기업으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들이 다 이제 PD에 맞춰진 거예요. 그쵸. 방송국 경험이고 그쵸. 네, 네.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다 방송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 전략 기획하고는 사실은 전혀 연관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은 정말 그 스타구조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 다 포함되게 글을 잘 썼는데 이게 정작 어떤 직무의 지원자인지에 대한 게 드러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전략기획 지원자인데 그와 관련된 경험이 없더라도 사실은 그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소재를 좀 잘 뽑아야 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PD를 지원하는 건지 뭐 작가를 지원하는 건지 그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교육을 좀 충분히 필요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직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친구는 전략기획사업부에 지원을 한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아직 자소도 못 받고 하지만 네네. 느꼈던 건 뭐냐면 PD 쪽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그동안 있었던 자기 어떤 준비 상태들도 뭐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뭐 이런 쪽이 아마 위주였을 거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네. 재현성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략기획일을 해본 애를 뽑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회사에서 전략기획과 똑같은 일을 해본 사람들은 경력직이 아닌 이상 신입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으니까 비슷한 경우에 어떤 업무를 본 사람들을 이렇게 재현성을 갖고서 뽑으려고 하는 게 기업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거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뭐 예산도 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자체 어떤 각각의 일들도 그 전략기획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시장을 조사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일가 좀 그 비슷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연계해서만 또 자소서 소재거리를 만들어서 쓰면 괜찮지 않았나 싶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에서도 지금 보면 자유롭게 자기를 소개하시오라고 해서 질문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친구들한테 자유형 양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친구들이 부담을 많이 갖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정말 쓰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소서 질문 문항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설계해서 그렇죠. 쓰면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몇 자짜리였나요? 이거는 분량에도 제한이 분량도 없습니다. 없고 분량 제한까지 있으면 또 친구들이 부담을 갖는데 이건 이제 보통 한 1,500자, 2,000자 정도로 이렇게 쓰면 좋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럼 어떻게 작성된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 그러니까 분량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분량이 제한이 없고 항목이 정해지지도 않은데 이 학생들이 접근할 때는 항상 보면 그 원래 있는 양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의 양식이 됐든 뭐 이제 대기업 공기업 양식이 됐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혼자 자유롭게 쓰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유리한 항목들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유양식일 때 그러면 그 분량의 제한이 없을 때 그러면 글자 수 같은 경우에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몇 자 정도로 쓰는 게 몇 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 A4 이제 몇 장 네, 기준으로 그렇죠. 쓰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가이드를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A4 용지 한 장을 빼곡하게 썼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한 1,500자 정도 나오지 않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이면 좋지 않을까 싶고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토리텔링 자소서가 보통 한 500자 정도니까 네. 스토리 한 2개 해. 그 다음에 내가 라인에 입사하게 된 어떤
동기라던가 내가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로 입사 지원 동기 개념으로 또 한 500에서 한 1000자 사이로 해서 쓰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한 2개에 입사 지원 동기 하나 정도 그렇게 네네. 쓰면은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센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웹상으로 보기보다 아마 담당자들은 혹은 면접을 활용할 때 이제 그 프린트를 해서 볼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장에다 다 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내용 끊기지 않게 맞아요. 그쵸 항목을 뒤에 장에 넘겨서 쓰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